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위기 때마다 블랙록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블랙록의 영향력에 대해 조명해보고 그 영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경제 어려울 때마다 블랙록에게 러브콜을 쳤다고 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블랙록을 선택,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블랙록을 선택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제 블랙록이 미국의 행정, 입법, 사법부에 이어서 미국 정부의 제4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블랙록의 영향력의 핵심은 자사의 위험관리 플랫폼인 알라딘에 있습니다. 알라딘이라는 것은 블랙록이 자체 개발한 것이거든요.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리스크들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발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 이 리스크를 알라딘이 사전에 감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모두 청산해서 손실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2008년 경제위기를 인지하지 못해서 온몸으로 그 위기를 받고 있을 때 블랙록은 미리 청산을 해서 손실을 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랙록의 위기 감지 능력은 굉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알라딘인데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기금,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나만 안 쓸 수는 없죠.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알라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알라딘이 2020년에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21조 달러면 하나로 2경인가요? 굉장한 규모의 자산을 알라딘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딘이 리스크 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25,000명의 분석가들이 이제 여러 투자 분석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또 제공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들을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펀드 매니저나 연기금 운용자에게 가장 인지도를 갖게 한 게 2008년 금융위기를 조기 경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알라딘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큰 금액을 굴리는다면은 알라딘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알라딘의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알라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돈을 내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블랙록은 알라딘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액티브 펀드 매니저를 53명 있었는데 이 중에 7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 로봇 알고리즘에 투자를 한 거죠.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연봉이 높거든요. 이제 수수료도 비싸고 실적도 좋지 않아서 패시브 펀드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블랙록, 뱅가드 이런 데는 액티브보다 패시브 펀드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레리 핑크 회장도 블랙록이 머신에 더 크게 베팅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보다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블랙록은 기존의 뮤추얼 펀드, ETF, 뱅가드랑 똑같이 이런 것들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회사 매출이 발생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했었는데 요게 이제 블랙록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게 된 거죠. 기술 서비스, 우리가 방금 본 알라딘 이런 것들로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수료를 내고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9.7억 달러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로 1조 원이네요. 거의. 매출이 전체의 7%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이 금융 플랫폼을 확장해가지고 매출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랙록이 전통적인 자산운용사 비즈니스가 아니라 금융 플랫폼 서비스 회사, 그러니까 알라딘이라는 이런 리스크 관리하는 서비스,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금융위기 때마다 블랙록이 한 건씩 해줬는데 블랙록이 한 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스로 만들어왔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알라딘 덕분입니다. 다른 금융회사들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독보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위험을 사전에 피할 수 있었던 게 블랙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블랙록의 명성이 쌓이게 되고 위기 때마다 블랙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블랙록의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도 블랙록의 명성이 이제는 골드만삭스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위기 때 보면은 이 핑크 회장에게 전화 공세를 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이 자신들의 부실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 싶어 했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블랙록이 계산해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블랙록 솔루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블랙록이 이런 리스크들을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0대 컴퓨터가 주당 2억 건의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본사를 가보니까 컴퓨터 밭, 컴퓨터 팜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들이 막 돌아가면서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거죠. 리스크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계산할까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약간의 힌트들이 있는데 금리 변동, 뭐 경제나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리스크를 계산한다. 그리고 뭐 글로벌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도 증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이 또 설계가 되어 있다. 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충격에 가해졌을 때 평소가 아니라 경제 여건이 엄청 어려워졌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 위기 때 이런 금융 기관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GDP가 감소, 실업률이 상승하던가 주택가격 하락, 요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러한 위험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서 이 금융회사들이 전체 대출금 그리고 보유 유가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손실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게 사전에 있었다면은 어느 정도 2008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겠지만은 2008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대형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지금 블랙록 솔루션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 솔루션은 이미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를 아주 안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다들 알게 되니까 블랙록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증권사가 적정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유동성 테스트, 그리고 자본이 건전한지 건전성 테스트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동성 테스트, 건전성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됩니다. 이제 2017년부터는 증권사들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유동성이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은 조치 명령권 등을 통해서 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증권사들도 조치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속해서 테스트가 되면서 금융위기들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최근에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필요한 경우에 금감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2017년부터는 증권사에서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랙록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HLB에 투자한 블랙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블랙록이 세계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HLB를 아직도 계속 들고 있다. 리스크를 계산해보니까 괜찮다라는 의미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위험하다 싶으니까 자산을 전부 다 팔고서 위기를 피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은 위험하다 싶으면은 블랙록은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팔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